며칠 전까지 집에서 게임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던 취준생 백수 청년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성균관대 정외과를 졸업한 1995년생 27살 양준호 씨 얘긴데요. 한때 언론인을 꿈꿨지만 지난해 조선일보 기자 시험 최종에서 떨어진 준우 씨. 인간극장인가요?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운동기간 도중에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연설을 신청하고 결국 유세차에 올라타서 취준생의 서름을 토해냈었죠. 유튜브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 취준생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여의도에 진출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분이 현실에서는 취준생 백수였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이미 왕토자로 불리면서 칭송을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최근 준스톤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면서 열풍을 일으킨 이준석 당대표와 왕토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의도 2030 열풍, 2030의 시선으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조선일보 23cm가 오늘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월요일을 함께하고 싶은 23cm, 안녕하세요, 한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앞길은 모른다는 거 정말 매번 깨닫지만 이번에도 깨닫습니다. 인트로 왕토자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회사에서 인턴 기자 하셨다고 하는 그 청년, 아니 그 대변인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후배가 될 뻔하셨던 분이죠. 네, 왕토자라니 왕토론 본좌인가요? 아니요, 이 분이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오랜 세월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유저 커뮤니티에서 왕토라는 이름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4월 달에 오세훈 유세차에만 오른 게 아니라 메이플 스토리 고객 간담회 8시간 간담회에 나가가지고 와. 막 운영 방식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그 총괄 디렉터한테 사과까지 이끌어낸 사람이더라고요. 완전 게임업계에서는 진심이시네요. 네임드겠네요, 진짜. 그 유튜브에서도 왕토자 발언 모음 요약본 이런 게 엄청 화제더라고요. 이게 8시간이라는 간담회 네. 자체도 길이가 만만치 않은데 내내 굉장히 차분하고 요목조목 이제 네. 사과를 받아낼 부분들을 열심히 팩트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톡을 하고 계신 맞아요. 네. 지금 PD님이 주요 발언을 좀 틀어주시고 계시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이 보상에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피해는 기존 유저들이 받는데 정작 보상은 신규 유저들이 타간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죠. PK인이라고 불리는 아케인 쉐이드 무기를 아주 그냥 모두에게 뿌리면서 게임 내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났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2차 배상이 과연 적절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잘 저희 기자들 편으로 조진다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게임을 모르니까. 게임 용어라서. 네, 메이플 스토리가 정말 한때 국민 초딩 게임으로 유명했는데 정말 추억의 게임입니다. 그쵸. 이게 2003년에 넥슨에서 출시한 게임인데 벌써 17년째 그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게임이고요. 특히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유저분들이 이걸 다 함께 10몇 년 동안을 이제 같이 하면서 자라서 워낙 그 게임 유저들의 이 게임에 대한 충성도와 애정이 높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이게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밀레니얼 세대, 그 열의 9이 인생 게임으로 꼽는다는 그런 게임이래요. 그래서 국내 누적 회원수만 2,250만 명. 상당히 많네요. 저희도 사실 그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네요. 기억은 못 하는데. 아이디가 휴면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휴면 계정. 저는 슈퍼마리오 세대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서 요즘 2030 세대들이 이 게임 메이플 안에서 이제 나이, 신분, 직업을 모르는 게이머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방법을 배우면서 사회를 만드는 경험을 처음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저도 게임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게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만든 디지털 문법의 그런 탄생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넥슨에서 메이플 스토리 게이머들의 돈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거의 당첨이 불가능한 그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내놔서 유저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최근에 트럭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초딩들이 커가지고 이제 트럭을 몰고 간 건가요?
뭘 직접 몰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그 시위 문구가 달린 전광판이 달린 트럭을 이제 돌린 건데 그게 상당히 막 몇 천만 원 돈인데 그걸 굉장히 쉽게 모아서 사실 이제 그만큼 잘한 거네요. 그쵸. 현실도 사실 현실이 아닌 게임의 문제 이렇게 진심으로 시위를 한다는 게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막 돈순이라고 까기도 하고.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메이플 스토리는 18년간의 추억을 내다버리네. 점점점 막 이런 문구가 막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화가 날만 했네요. 네. 4월에는 또 개발자, 책임자, 임원진들 불러가지고 8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왕토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주목을 네. 받았던 간담회고 사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다른 게임사에서 좀 터졌어가지고 뭐 비슷하게 마비노기라는 게임에서도 고객 간담회를 거긴 심지어 12시간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이 정도로 게임에 진심인 거죠. 무서워.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왕토자 양준호 씨가 나가서 엄청난 말발을 보여줬고 이제 게임 아이디 왕토하고 네티즌들이 누군가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좌를 붙여가지고 왕토좌 이렇게 통하게 된 거죠. 너무 잘한다, 뭐 존경심이 들 정도다 이런 네네네. 의미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넥슨 홍보실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왕토자 근황 혹시 아시냐?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심란하셨을 텐데 오지랖을 거기다 또. 피우면서 그래서 그 여의도에 왕토자 지금 들어간 거 봤냐 했더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넥슨에 아는 분들 좀 계시는데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으실까요? 넥슨 긴장? 아마 해치지는 않으실 텐데 이래서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네. 어쨌든 그 저희 회사 조선일보 인턴 기자 출신이라든지 뭐 서울시장 선거 유세차에 올랐다든지 이런 여러 경력 중에서도 특별히 이 왕토자라는 그 경력에 주목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오늘 들고 온 이유가요. 2030 남성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 크게 열광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그 굉장히 국민의힘 맞아요. 대변인 그 토론에서도 굉장히 네, 이 문자 부분이 투표. 예. 12만 명. 맞아요. 12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다고.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왕토자가 예전에 메이플 게임 100위권 랭커라는 걸 좀 알고 나서 뭐 그동안 왜 취업을 못했는지 알겠다는 분석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2030 남성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사실 요새 게임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으로 치거든요.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 소위 랭커라고 불리는 상위 레벨들은 막 길드를 이끈다거나 팀플레이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팀원을 이끄는 리더십, 뭐 협동심, 뭐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2030대 사이에서는 왕토자가 뭐 그 정도 랭커였으면 잘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꼭 취직을 한 것처럼 이번에 여의도 간 걸 다 같이 축하하자 이런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팬슈머처럼 우리가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왕토자를 키웠다. 근데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이제 기자로서 이제 게임 세계, 게임 문화를 좀 알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2년 전에 뜬금없이 그 루이비통 CEO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루이비통과 게임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조합인데요. 연결이 잘 저도 안 그렇게 되는데.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CEO가 마이클 버크라는 환갑 넘으신 프랑스 분이신데 사고가 엄청 유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롤드컵 아시죠? 롤드컵. 네. 게임 롤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대회잖아요. 거기 우승자한테 트로피를 주는데 트로피 케이스를 루이비통 그 모노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협찬을 하고 그 우와. 게임 안에서 그 루이비통 그 옷 아바타 옷도 출시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가격도 솔찬히 비쌌겠네요. 네. 지금 롤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 구찌에서도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만질 수도 아. 없는 그런 게임 아이템 구찌 가방을 네네네. 한국 돈으로 거의 한 465만 원 이 정도에 팔기도 했었죠. 와. 현실에서나 가상세계에서나 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 루이비통 회장님한테 아니 왜 격떨어지게 럭셔리 명품 회사가 온라인 게임 이렇게 막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도 매일 게임을 한다.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게임 속 길드를 통해서 협력, 연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배운 세대다. 루이비통의 출발점도 뭐 파리 생제르맹 가죽 장인 커뮤니티, 현실의 길드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이 연마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트로피 케이스를 만들었다라고 썰을 푸는데 아 역시 뭘 팔려 장사꾼을 하려면 이제 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나저나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게임에 진심인 숨은 게임 고수분들이 많이 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저희 팀에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원우 기자 한때 게임으로 아시아를 평정했던 네임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왕토자 보시면서 좀 남다른 기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한때는 뭐 아시아 서버에서 그냥 기록상으로 레더 1위를 한번 기록한 적은 있는데 뭐 실력적으로 1등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어떤 게임이었었죠? 그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그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인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후속작으로 나와서 꽤 그때 인기를 끌었고 그때 아이디가 어떤 거? 슈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슈어라는 아이디를 지금 썼는데 기자 이메일도 지금 네. 슈어로 하고 계신 거죠? 그 원우 기자가 편집국 와가지고 맨날 저한테 서론받고 구박받고 이러고 있지만 알고 보면 워크라고 줄여 말하는 거 맞나요? 네 워스리 뭐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워스에서 워스리에서 슈어자 왕토자 정도는 게임에서 그냥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뭐 그 당시에 정말 부모님이 진지하게 프로게이머를 하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반어법인 것 같아서 쭈그렸었고요. 부모님 말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한번 지금 롤판에서 한번 도모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그 작년인가 뉴스 봤는데 네네. 그 롤로 유명한 어떤 네. 19살 고등학생이 아너 소사이어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억 기부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거 봤는데 선배도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실 수 있어요. 고액 연봉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그보다 오늘 팟캐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밝힐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국힘 대변인 토론 배틀에 나갔었습니다. 뭐라고? 왜요? 왕토자가 붙으셨던 건가요? 정치하려고 그래요? 왜 아니, 그래요? 사실 뭐 당연히 취재 목적이었고요. 이 능력주의로 인재를 뽑는다는데 이제 어떻게 제대로 평가는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약간 문화부에서 그 쇼미더머니에 나가는 느낌으로다가 아, 예전에 그 저희 문화부에 계셨던 네네. 권승준 기자가 그 나가서 실제 이제 합격 목걸이를 받으러 진짜요? 나갔던 취재담을 네, 좀 광탈. 기사로 나오셨던 이거 듣고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과거를 들추냐. 그래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저도 뭐 토론 능력을 채 보여줄 기회도 없이 면접 단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사를 쓸까 말까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그 6월 중순쯤에 저희 그 원우랑 광화문에서 저녁 먹다가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막 자기가 국힘 토론 배틀 나가면 무조건 1등이라고 하길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는 좀 맞아야 되는 애다. 메가답이다라고 정신을 하면서 차리게 좀 때려줘야 된다. 막 놀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갈 줄 몰랐어요. 네. 저희 인턴 기자가 신임 대변인으로 선발이 되셨는데 물론 취재 목적이었다곤 하지만 진심으로 면접 본 조선 현직 기자가 광탈했다. 조선 인턴 기자 좀 출신. 숨기면 안 되나요, 그냥? 네, 사실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인턴 인재를 기자, 알아보지 조선 못하다니 국민의힘 후회하실 거고요. 근데 제가 아는 보좌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정치권이라는 게 워낙 그렇게 간단한 업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토론 능력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떨어지셨다고 음모론을 약간 주장하고 계시네요. 전형적인 네. 토론 배틀 강탈하고 아, 이건 너무 제가 탈락자의 변명처럼 보이려나요? 이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 억울해서 기사 정말 써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 왕토자도 예전에 한때 게임에서 굉장히 랭커였는데 이제 선배도 이제 슈어자로 굉장히 랭커였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셨으면 굉장히 재밌는 배틀이 됐을 텐데 네네네. 아쉽기도 약간 하고요. 평행이론 같이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 언제 한번 왕토자 불러가지고 두 분이 한번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못다한 같아요. 토론 기회를 드리는 걸로. 아, 저 토론 승부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다시 잠깐 이제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요. 앞에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이 게이머 심리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왕토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같은 게임을 하면서 자라왔던 이 공감대가 있을 거고요. 리니지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온라인 게임은 이 하나의 가상 세계예요. 이 게이머들이 모인 길드가 하나의 사회고 그 속에는 뭐 분탕 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잡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엄청 정치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국힘당 안에서도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처럼 2030 세대한테 인기를 끄는 그 분들의 비결을 좀 극단적으로는 그동안 게임 회사들의 부당한 운영이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좀 많이 나선 게 일찌감치. 예,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 여당이나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뭐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꾸로 방향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좀 호감도가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얼마 전에는 그 초딩들 사이에서 국민 초딩 게임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의 이용자가 사실 대다수가 청소년인데 청소년의 이용을 뭐 제한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발표를 해서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았었죠. 네, 정치에 관심 없었던 그런 2030 청년들이 왜 정치에 관심 갖고 준스톤이라고 열광을 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여가부에서도 셧다운제, 그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할지 말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섰더라고요. 근데 촉발은 그 준스톤 있잖아요. 최근에 막 하태경 의원이랑 무슨 여가부 폐지 막 이런 이슈를 꺼내면서 거의 여의도 여론이랑 뉴스를 다 끌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젊은 층이 뭘 원하는지 네. 굉장히 네. 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뭐 확실히 이런 흐름만 놓고 보면 이 왕토자의 여의도 입성도 역시 게이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또 게임 알아보다가 이제 회사에 한때 또 스타크래프트로 또 이렇게 쌈 싸드셨던 지금은 이제 40대 어른이 되신 차장 선배가 계시더라고요. 종목별로 참 회사에서 쌈을 많이 많이들 하셨네요. 종목마다 다 있나 봐. 근데 이제 이런 게이머들은 게이머가 이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또 심지어 게임을 만든 그 회사로부터도 천대받는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폭력적 게임하는 사람들 폭력적으로 규제만 네, 하려고 그러고 네. 근데 뭐 또 제가 잠깐이지만 게임 투립을 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 사회에서 게임 업계의 위상은 사실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넥슨, NC, 넷마블, 3N이라고 불리는 3대 게임사가 작년에 네네. 올린 연매출만 8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에 뭐 영향도 네, 있긴 코로나 했겠지만 특수도 분명히 있었고요. 굉장한 급성장이죠. 하지만 물론 여전히 게임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색안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임 문화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 거기에 부조리까지 해결해주겠다고 나선다? 이거는 뭐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한 리스펙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사회가 게이머들에 대한 그 인식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 된 거긴 하지만 유명한 밈 중에서 네. 어떤 방송사 기자가 인터넷 게임이 폭력성을 부르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겠다면서 네네. 갑자기 중학생들 잔뜩 모여있는 PC방 두꺼비 집을 예고 없이 내려버리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나 화를 낼 상황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해서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기자들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컴퓨터 다 꺼버리면 예, 어이구, 그게 진짜 네. 폭력성을 볼 수 있는 실험이 될 텐데. 진짜 진정한 폭력을 보실 수 있어요. 언론인들은 폭력적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게임하는 사람은 대부분 좀 폭력적이고 사회화가 덜 됐다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아침 방송에 임요한 씨 데려다 놓고 굴욕을 줬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요. 굉장히 네. 약간 프로 게임 그 스타판에서는 어떤 아이돌인데 네네네. 불러다가 무슨 게임 약간 무슨 질문이 좀 이상했던 네. 거예요. 취급했나요? 할 거 없어서 게임 게임 중독자 아니야. 취급하고 안타까웠던 과거가 있었죠.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과거를 거친 게임판인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 왜 2030이 이렇게나 게임에 진심이 됐는지 그리고 이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 한 뼘 더 깊은 뉴스 딱 23cm 정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24cm까지는 가지 말아주세요. 23cm까지만 가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신 드립일 텐데. 자, 우선은 게임 세대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아주 도드라지는 부분이란 분석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빅데이터 분석 기업 바이브 컴퍼니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데서 청년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대화, 뭐 즐겨 쓰는 용어 등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대요. 근데 이들이 게임 속에서 생겨나는 공정한 차별을 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차별. 좀 잘 안 맞는 단어 같죠, 네네네. 사실. 그 모순적인 차별이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차별이 공정하다는 게 얼핏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롤 게임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게임 안에서는 항상 레벨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티어라는 등급으로 게임 안에서 레벨들이 나누어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차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를 게이머들이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 반론 제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다단계 회사에서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차별합니다. 네,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지금 하셨고요. 하여간 게이머들이 이런 계급 차별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쨌든 그게 그 실력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게임의 룰이 공정하고 집단의 합의가 그거를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는 합의가 있는 이상 1티어급들은 인정을 해주자. 애초에 밑바닥부터 모두가 공정하게 출발을 하고 실력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와는 다른 보상을 얻는 그 성과를 인정을 한다. 물론 그래서 그만큼 막 게임에서 그 핵 프로그램이라고 게임을 좀 손쉽게 네. 해주는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면 실력을 얻어라.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죠. 승복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뭐 사실 그런 티어 구분에 익숙한 한 명의 게이머로서 이 차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애매한 것 같지만 그 취지는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실력으로 읽어낸 계급장은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그 롤 대리 게임 논란이 있었던 정의당의 류효정 의원이 떠오르네요. 네, 2014년에 이화여대 게임 동아리 활동을 했던 류호정 의원이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강만식 씨를 통해서 그 롤 계정을 다이아 레벨까지 올리도록 대리 플레이한 게 밝혀졌었죠. 저는 그게 큰일인지도 쫙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냥 남친이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게임은 굉장히 중요한 경력으로도 쳐주거든요. 그래서 네. IT 업체 같은 데는 이제 입사할 때 취업 그 자소서에 막 경력으로 쓸 정도고 실제 류호정 의원이 그 게임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그 조작된 경력으로 좀 입사를 한 거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좀 불거졌었고 불공정인 거죠. 애초에 네. 게임의 규칙을 어기고 불공정하게 그 성과를 누렸다, 출발했다. 출발을 했다 그런 비판이 좀 쏟아진 거죠. 네, 요즘 세대가 그 대리 게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 일종의 대리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공정을 논해 2030 남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류 의원의 네네. 그 당시 그 롤 안에서의 티어가 골드 1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상위 랭커라고 또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이아 5 굉장히 상위 랭커라고 불릴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고 남친 하고요. 찬스로. 네, 남친 찬스로 올라갔다는 이제 비판이 나왔죠.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서 이대 게임 동아리 회장직을 사퇴하고 사과문도 올렸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죠. 예,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렇게 거듭 사죄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그분의 화제가 됐던 롤게임 아이디가 좀 떠오르네요. 아니 다들 게임 안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게임에 진심인 거죠? 내 피셜로 지금 저 프로게이머예요 지금. 그래서 추 장관 아들 아이디가 뭐였죠? 아이디가 캐리해달라고요. 대신 좀 나를 좀 끌어주세요. 뭐 이런 삶의 지향점을 아이디에 드러내신 건가요? 역시 인생은 주변에서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해주는 인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누가 좀 캐리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나이 지긋하신 정치인들이 그 나이대에 절대 안 할 것 같은 활동을 막 하면서 2030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근데 사실 헛발질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 예가 이제 당장 지난달 17일에 틱톡에 상당히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었죠. 힙합 래퍼 복장, 마술사, 카우보이 복장 여러 개를 막 갈아입으면서 굉장히 발랄한 모습으로 15초짜리 영상을 찍어 올리셨던 정세균 전 총리 영상이 화제였어요. 네, 진짜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발 이러지 이거 말자. 아니야. 시선도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손가락에 굉장히 그 굵은 금가락지를 끼고 나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심지어 표절 논란까지 있었어요. 이 유명한 틱톡 고수 서양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의상과 편집 컨셉을 다 따라했다는 비판이. 근데 이게 틱톡은 원래 좀 남의 그런 거를 따라서 챌린지 형식으로 참여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런 챌린지가 없었다는 게 네. 문제죠. 챌린지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 나름 고유의 그거를 굉장히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뭐 이런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 이제 곧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특히 올해 초 재보궐 선거에서 국힘당이 민주당을 이긴 가장 큰 요인으로 2030 젊은 표심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대남 표심이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각 당의 대표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들 스스로 젊은 층의 표심을 두드리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거를 좀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걸 유독 시도하는 게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 프로게이머들 불러 모아다가 롤게임을 한 판 했는데 이게 또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였습니다. 이 전 대표 그의 아이디는 무려 연이었습니다. 연이요? 연이? 귀엽네요, 굉장히 연이. 그 옆모습 사진 봤거든요. 네. 근데 왠지 되게 침울해 보이셨어요. 안 하시려니까 힘드셨겠죠. 이 아이디에 약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붙여준 애칭 인이를 생각하게끔 좀 노려서 한 게 그러네요.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인이, 연이,
꾸기, 쑥이. 영희, 정희, 지희. 어디까지 가나요? 그래서 그 이기셨나요, 이낙연 대표? 이게 승패가 알려지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그 보좌관실에서 그 자료를 낼 법도 한데 네네. 승패를 굳이 안 알리는 걸 보면 사실 좀 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측도 드는데 네네. 이게 또 좀 논란이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됐던 게 그 사진을 그때 걸 찾아보면 양복을 입고 게임을 임하셔서 네네네. 왼손을 또 키보드에서 내려놓고 마우스로만 아.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롤 게임은 그 키보드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접대롤 한 거 아니냐, 그냥 프로게이머 불러서 접대 롤이요? 네, 접대롤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진짜 게임을 몇 번 해보지도 않은 정치인이 실력으로는 절대로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군대 축구에서 따지면은 뭐 간부를 위해서 한 수 접어주는 그런 접대 게임이 되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죠. 막 눈치 없이 이기면은 굉장히 막 눈치 보이는 그런 게임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고 네. 이게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또 광주 조선대 e스포츠 경기장을 가서 이번에는 롤이 아닌 오버워치도 좀 플레이를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얼마 안 지나서. 근데 뭐 이때는 그래도 나름 등판에 이낙연 이름이 새겨진 티까지 좀 준비를 해서 가셨는데 뭐 왼손을 또 키보드에 좀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손까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옆에는 게임을 보좌하시는 분이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지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그 이낙연 대표가 그 게임 셧다운제, 그 게임 즐기는 젊은층 사이에서 가장 원성을 산 이 네네. 제도를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겠다. 그리고 학교 과목으로 e스포츠를 넣겠다. 이런 공약을 계속 홍보 중이어서 그걸 좀 보여주려고 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 셧다운제 생겨서 원성이 자자할 때는 관련 법안 하나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와서 한다? 이제 그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역주행 다시 소환되시는 분이 이제 이명박 또 MB 전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하셨네요. 근데 안 한 게 없으시네요. 그분이 그 5개월 동안 이제 스타를 연습을 해가지고 무슨 프로 선수랑 게임을 했는데 물론 대차게 지긴 했지만 하면서 무슨 상대 선수 정찰기를 파괴해가지고 이게 또 약간 진정성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이대남들이 약간 좀 그거를 다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키보드에 손도 올리고 옆에서 훈수 두는 분도 없었나요? 아, 그럼 프로게이머의 정찰기를 잡았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더라도 이런 최소한의 컨트롤은 보여줘라 뭐 이런 반응이 많네요. 노력이라도 좀 보여줘라. 이런 게 또 있는데 그 박용진 의원 있잖아요. 얼마 전에 틱톡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아이돌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안무를 그 설마 그 허리 빙글빙글 돌리는 맞아요. 그건가요? 그 마찬가지로 또 그 여권 대선 후보로 나섰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 최맥이라는 신인 가수로 그 한때 유행했었던 부캐 또 부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왜 뮤직비디오 최맥이? 찍어서 그게 약간 작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지났죠. 지났죠. 네네네. 유드래곤 뭐 이런. 근데 이런 접근이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던 게 아니라 그 하필이면 또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시작이 되는 게 문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이제 안 먹힌다고요. 이런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다들 알고 있다는 반응인 거고 일각에선 이게 또 여야를 좀 막론을 하고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이 되는 이미지 쇄신 쇼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대선 전국 때만이 아니라 2017년 대선 때도 그 바른정당이 네. 그때 유행하던 그 랩 배틀쇼였죠. 네. 그 쇼미더머니를 이제 표방을 해서 쇼미더 바른정당이라고 네. 의원님들이 막 랩 배틀하고 막 네, 호우 네. 막 이런 거 하시고 근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대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뭐 물론 나쁜 선례만 있는 건 아닌 게 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유세 기간에 이 야당에서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유튜브에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로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먹방 소통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태영호 로제 떡볶이는 되는데 그 정세균 틱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일단은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솔직함이 좀 두드러졌는데 대놓고 우리 당이 20대 표를 얻긴 했지만 20대 여성 표는 얻지 못했다.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20대가 다 떠날 거다. 뭐 이렇게 자성하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털어놨고요. 네. 그 랩과 막춤을 보여주긴 했는데 하는 도중에 막 이거 보좌진이 시켜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좀 와닿지 않았는가. 굉장히 솔직했네요. 그리고 일단 이때는 소통 라이브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롤린이나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젊은 사람들 춤 추는 거 한번 따라해 볼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좀 잘
봐줘. 젊은 애들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그렇죠. 그 뭔가 방점이 나에 꽂혀 있는 아, 거. 예, 그러네요. 이런 것까지 하는 나. 약간 나 이런 이런 느낌이라면 거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태호 의원의 그런 것들은 조금 소통하자라는 액션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라이브 네네.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일단 좀 잘 아는 척, 젊은 척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리고 일단 그 배떡이 진짜 맛있긴 하잖아요. 로제 떡볶이는 인정이죠. 로제 떡볶이는 참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이제 2030 MZ 세대한테 좀 그 굉장히 그 방점이 있다고 어쨌든 여의도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전문가들은 이제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디지털, 중산층 요 두 키워드가 좀 중점이 될 거라는 분석을 하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에 강한데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져서 중산층도 못 될 정도의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절망감이 좀 많은 세대로 MZ 세대가 요새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세대를 두 가지 키워드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좀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여야 양쪽 모두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의도를 점령한 2030 게임의 룰,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너도 나도 표방 중인 점치인? 젊은 정치인을 요즘 네, 점치인이라고 발음이 하더라고요. 점치인을 현상을 다뤄봤는데요. 다들 이런 시도가 지금 어떤 결말로 이어질 걸로 보이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준수톤 토론 배틀로 선발된 대변인단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눈이 이글이글했어요. 지금. 아니고요.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제대로 된 그 실력과 활약을 보여줘서 정말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적되지 마세요, 원우 씨.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뭐 틱톡이나 롤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시도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그 젊은 세대 이해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는 그쵸.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30대인 저희도 20대 이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어설프게 틱톡하고 롤하고 뭐 롤린 한다고 20대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가까운 정치인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인분들 좀 데리고 계신 20, 30대 보좌진이나 대학생 인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잡무시키거나 이런 일회성 이벤트 준비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겉으로 젊어 보이는 척하는 건 오히려 가식적이다라는 역효과만 좀 불러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 채널을 이용하겠다는 건 뭐 나름의 노력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걸 써야만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다. 요런 강박은 좀 너무 낡은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의원님들께서도 요거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보다는 사실 요즘에 청년층들이 하고 싶은 말은 틱톡 할 시간에 집값이나 좀 잡아주세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공약을 어떻게 하면 2030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만들지 요걸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